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은퇴를 하고 그 귀촌을 하여 지금 현재는 전원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텃밭도 좀 가꾸고 있고요. 또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밴드에 드럼을 좀 쳤었는데 그 드럼을 치면은 뭐 드럼을 치면서 노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연주하면서 이제 저기 노래 부르는 거는 기타가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타를 사서 지금 한참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 처음 이제 기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몇십 년 전에 코드 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코드를 이것저것 잡아가면서 뭐 했던 기억이 나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했으니까 뭐 음악 이론이란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서 좀 음악 이론도 같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뭐 공부하는 김에 제가 지금 그 블로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올린 그 공부한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제 블로그 사이트인데요. 제 회사 이름은 C9sys입니다. 제가 뭐 은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에 그 의뢰를 해 주셨던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C9sys라는 이름으로 계속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 제 블로그에는 그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인베디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상 생활과 생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 인베디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뭐 제가 하는 일이니까 놔두고 제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일상 생활과 생각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중에서도 그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 이론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글을 올렸던 거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상생활과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글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제가 시도 한 편 만들어서 이제 올리고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음악에 관련된 거, 음악 이론에 관련된 거를 여러 개 올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처음에 올렸던 게 이제 기타 코드 쉽게 외우는 법 해가지고 초보자도 10분 만에 외우는 비결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글에는 그 기타 코드 쉽게 외우는 그 핵심 원리 그래가지고 그 프렛보드와 음 구조 이야기, 그 다음에 오픈 코드와 바레 코드의 차이, 그 다음에 케이지드 시스템으로 코드 관계 익히기. 뭐 이렇게 이제 핵심 원리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기타 코드를 쉽게 외울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코드 쉐이프 익히기 그 다음에 루트 노트로 코드 이야기. 루트 노트는 뭐 우리말로 하면 근음이죠, 근음. 루트 노트로 코드 이야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가지고 요 글을 올렸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이 글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렛보드와 음구조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프렛보드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그 여섯 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타가 여섯 줄이고 스트링이라 그러죠. 줄이 여섯 개고 그 스트링의 그 개 이름 그거는 뭐 우리말로 개 이름인데 노트는 E A D G B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는 양쪽이 여섯 번째 줄하고 일 번째 줄은 똑같은 줄로 되어 있고 E A D G E A D G B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 A D G B E 그 E A D G까지는 그 4도 구조로 되어 있고 G하고 B가 이제 3도고 그 다음에 B하고 E가 4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요 G하고 B 사이가 3도로 이렇게 좁혀졌죠. 이거는 그 뭐 다른 그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그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코드를 잡을 때 이게 손이 이렇게 해야 손이 그 알맞게 코드를 잘 잡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뭐 옛날 그 기타 이전에 그 기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류트라는 그런 악기도 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또 요즘 사람들은 또 이렇게 꼭 표준이다 이러면 그 표준을 안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4도씩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유튜브에서 그 스탠다드 튜닝이 아니고 4도 튜닝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외국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또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 스트링을 소개를 하고 프렛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6번, 5번 이렇게 줄인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그 우선은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노트, 음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영어로 좀 말씀드리고 왜냐면은 그 모든 서양 음악들이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와서 새로 해보니까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영어로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게 이중 번역이 돼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익숙해졌던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게 전혀 익숙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스트링의 그 노트가 E, F, G, A, B, C, D, E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 줄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선 외워서 그 근음으로 삼아서 이제 코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이렇게 E 코드, A 코드, D 코드, G 코드, C 코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KGD 시스템에서 기본 오픈 코드, 그러니까 오픈 코드라는 거는 이렇게 지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줄이 울리는 거를 그대로 그 화음으로 이제 쓰는 그런 거를 오픈 코드라고 그러죠. 그런 그 기본적인 오픈 코드에서 이제 이게 프렛이라고 그러는데 프렛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떤 이 코드를 짚는 걸 이제 바레 코드라고 그러죠. 바레 코드. 뭐 요새는 바코드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레라는 말이 원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개방형 오픈 스트링, 오픈 코드를 가지고 바레를 넣어서 이렇게 그 코드를 만들면 이것이 이제 그 프렛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그 코드를 쭉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E 스트링을 루트로 하는 E 쉐이프, A 스트링을 루트로 하는 A 쉐이프. 이렇게 이제 쉐이프를 하면은 그 바레 코드를 가지고 루트를 찾아가면은 이렇게 이제 코드가 되는. 그리고 이제 프레시나 샵을 치면은 모든 코드들이 다 잡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고, 그 다음에 뭐 C 코드 이렇게 HDD 시스템의 모든 오픈 코드들이 다 이렇게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그 다른 코드들이 여러 가지 코드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코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코드를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메뉴로 가가지고 기타 코드 쉽게 외우는 법 이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에서 2도, 3도, 6도가 왜 마이너인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아까 그 너무 설명이 길었는데 저는 이제 잠깐씩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얘기는 요 블로그에 오시면은 뭐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배운 건데요. 이게 뭐 처음에 다이아토닉 스케일이 뭐냐, 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이아토닉 스케일 중에서 뭐 마이너 코드가 있고 뭐 메이저 코드가 있고 이런데, 그러면 마이너는 뭐고 메이저는 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궁금해서 쭉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는 것은 뭐 7개로 돼 이게 C까지 해서 8개인데, 요거 C 이전에 요거는 한 옥타브니까 이렇게 이제 C, D, E, F, G, A, B 뭐 C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옥타브를 좀 이렇게 노트를 나열한 것을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간격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W가 홀입니다. 전음, 온음, 우리말로 하면 온음인데 홀 스텝, 이제 영어로 홀 스텝 그러죠. 이게 하프 스텝, 이렇게 H는 하프 스텝이고, 그래서 홀 스텝, 하프 스텝, 홀 스텝, 하프 스텝.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홀, 하프, 홀, 하프. 이렇게 이제 부르죠. 우리는 이제 온음, 반음, 반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를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이번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구성 원리가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중에서 이제 뭐 어떤 거는 그 마이너, 이게 M 붙인 게 마이너지 않습니까? D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 이렇게 붙어 있고, C는 이제 C 메이저, F 메이저, G 메이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마이너 코드가 2도, 3도, 6도가 마이너 코드고, 1도, 4도, 5도 요게 이제 메이저 코드고, 그 다음에 B는 요거 동그라미가 붙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7도인데 diminished 코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축약이 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한번 왜 축약이 됐는지, 뭐 그런 코드 구성 자체가 이제 축약이 됐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돼 있는 코드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들고 있는데 왜 2도, 3도, 6도가 마이너인가,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화음이 C 하면 C, E, G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D 마이너는 D, F, A 이렇게 이루어지고, F로 따지면 F, A, C 이렇게 3개 음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앞에 거 루트 1도하고 3도 사이가 장조냐 단조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메이저냐 마이너냐 이런 건데, 우리말로 하면 장조냐 단조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앞에 1도하고 3도가 장조면은 장조고 1도하고 3도가 단조면은 단조고 뭐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C하고 E 사이가 요 삼각형이 되어 있는 표시가 이거 메이저입니다. 메이저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왜 메이저라는 얘기는 C하고 E 사이가 반음이 없어서 메이저입니다. 대신 E하고 G는 여기 마이너스 표시로 되어 있는데 E하고 G 사이에 F가 있지 않습니까? F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가 됩니다. 그 다음에 D하고 F도 D하고 F 사이에 E, F 이게 반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입니다. 단조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루트 1번하고 3도 사이가 메이저면은 메이저 코드 1번하고 3도 아까 말씀드렸으면 1번하고 3도 사이가 DF 같은 경우는 마이너면 마이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CFG는 이제 메이저가 되고 DEA는 이제 마이너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로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제 블로그를 방문을 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 보면 그래서 뭐 이거 다른 음악에 관한 뭐 이런 것도 썼는데 그거는 뭐 놔두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반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반음은 뭐 왜 생겼을까? 반음이란 게 도대체 그 반음은 언제부터 반음이 생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제가 실제로 그린 도표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피타고라스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피타고라스는 그 삼각형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저는 이제 수학자인 줄만 알았는데 물론 수학자인데 이게 수학자이면서 이렇게 그 음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쪽에 또 이게 지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음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피타고라스 음률에 의해서 피타고라스가 음을 하나씩 찾아갔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표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연적인 그 배음 구조, 하모닉이라 그러는데 음이 우리가 기타 줄을 하나 튕겨도 그게 한 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모닉이 이제 섞여서 나옵니다. 1차, 3차, 5차 뭐 이렇게 그 웨이브라 그러는지 사인 웨이브처럼 이렇게 쭉 웨이브가 여러 개 주파수가 빠른 것부터 주파수가 낮은 것부터 주파수가 높은 것까지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음 구조가 1배, 3배, 5배 이렇게 정수 구조로 가는 게 아주 우리 귀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들을 찾아간 것이 피타고라스가 이제 그 음을 찾아간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피타고라스가 음을 찾아갔는지 단계별로 음을 찾아가는 것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피타고라스 음률이 옛날에는 이거를 기본으로 했으면 요즘에는 평균율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피타고라스 음률을 기반으로 하되 약간씩 그 오차가 나는 거를 전부 이제 그 오차를 없애가지고 그 평균적으로 다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처음에 피타고라스 음률은 요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C장조에서 이렇게 그 각 음의 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딱 맞는데 이거를 장조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조금 잘 안 맞는 것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그 장초에서도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율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 오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귀에는 그 오차가 뭐 거의 아주 귀가 예민하시는 분은 뭐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뭐 저희 같은 그 그렇게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평균율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 사이트는 뭐 이런 분들도 뭐 많이 이제 유튜브에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반음이라는 게 뭔지 살펴봤고 또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게 반음이 왜 생겼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서클 오브 핍스라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권이 이제 동그란 그 건데 5도씩 이루어진 그 동그란 그 원이다. 이래서 5도권이라 그러고 그 서양에서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서클 오브 핍스. 서클 오브 핍스라 그럽니다. 요거는 좀 필수적으로 좀 배우셔야 되고 사실은 요 5도권 그 서클 오브 핍스는 부단히 이거 연습을 하셔가지고 요 순서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 장조를 옮기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C면은 C 다음에 C 다음에 G가 나오고 G 다음에 뭐 A 마이너가 나오고 A 마이너 다음에 F가 나오고 이런 어떤 그 음악의 노래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장조를 옮겨가면서도 그 순서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한음 올려서 뭐 우리가 연주를 하자.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한음 올렸을 때 어떻게 이제 이것을 적용할까? 이런 것들이 요 서클 오브 핍스에 를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만든 거는 그 외우려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잘 외워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외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끝에 고안을 해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간단하게 요 설명을 드리면 서클 오브 핍스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C가 이제 중심이 되면 C 메이저, C 장조. C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C, G, D, A, E, B 그 다음에 F 샵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C를 중심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C를 중심으로 왼쪽, C를 중심으로 오른쪽. 그래서 이제 오른쪽 요 F, C, G 요 세 개는 뭐 예외로 하고 그다음 맨 끝에 이제 F 샵이나 요것도 좀 예외로 하고 요거는 뭐 한 세 개 외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이제 외워두시고 F, C, G, G, C, F 이런 식으로 C를 중심으로 왼쪽엔 F, 오른쪽엔 G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게 C, G, D, A, E, B입니다. D, A, E, B. 그래서 이 D, A, E, B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또 입에 잘 붙지가 않고 이게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외운 것 같으면서 나중에 또 까먹고 하는데 그거를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그 DAEB를 뭐 하면 deb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제 발음을 하면 DAEB, deb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그 약 이름이더라고요. ADHL 약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한번 영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니면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DAEB 하면은 이제 이게 약 그림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ADHL 약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상을 하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요 왼쪽으로 가면 비드
B-E-A-D. 비드는 뭐냐면 이제 구슬입니다. 그래서 구슬, 이게 염주로 이제 제가 형상화를 했는데, 염주를 말합니다. 비드.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오른쪽으로는 뎁, 왼쪽에는 비드 이렇게 외우시면은 쉽게 잘 외워질 수 있고 저도 실제로 지금 잘 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아서 뭐 완벽하게 외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기존에보다는 훨씬 연상을 해서 이렇게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왼쪽으로 가면 비드인데 이 부분은 그, 그 감정적인 뭐 느낌으로 얘기했을 때 좀 차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색깔 자체가. 그래서 이거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레졸루션 그래가지고 좀 차분한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그 연주를 할 때 음악의 그 차분한 쪽으로 가는 거를 상상을 하시면은 요게 왼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뭐 C, F, 비드 이렇게 하면은 구슬 염주니까 우리 저 절에 가가지고 염주 이렇게 스님들이 돌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이렇게 연부를 외우거나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뎁 이렇게 오른쪽으로 뎁을 가면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텐션입니다. 이제 긴장이 점점 고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ADHL 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약 같은 경우는 조금 물론 이제 이완시키는 약도 있지만 그래도 약이라는 게 좀 사람들한테 좀 긴장감을 주잖아요. 뭘 약을 먹는다 이런 느낌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상상을 하시면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뎁 방향으로 가면은 조금 긴장이 고조된다. 텐션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감정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언어적으로나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켜서 하면은 훨씬 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영어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펜타토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펜타토닉. 뭐 정말 이제 밴드를 하거나 유명한 밴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밴드들이 뭐 연주를 하다 보면 기타 솔로가 나옵니다. 기타 솔로가 정말 그 사람의 감정을 막 고조시키고 진짜 좀 희열을 느끼게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죠. 아주 날카로운 높은 음의 기타 사운드가 이렇게 탁 들릴 때면. 근데 그게 어떤 음악의 흐름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펜타토닉이라는 걸 가지고 뭐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펜타토닉.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쓴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펜타토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여기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 아주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아까 다이아토닉 스케일이 이제 7개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C, D, E, F, G, A, B. 또 이제 반음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E와 F 사이가 반음이고 B와 한 옥타브 높은 이제 C 사이가 반음인데 이 반음이라는 거는 조금 화음이 안 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코드하고 안 어울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타 솔로를 할 때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 반음을 쳐버리면은 안 어울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음을 없애버렸습니다. 반음을 제거를 해버렸죠. 그래서 남는 게 요 5개가 남습니다. C, D, E, G, A. 그래서 C 메이저에서 C, D, E, G, A가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5개. 그러니까 5이라는 게 이제 펜타가 5이지 않습니까? 펜타.
7개는 헵타라고 그러더라고요. 헵타. 5개는 펜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토닉이라는 게 조성관계를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5개하고 조성을 섞어서 5개의 조성이다 해가지고 펜타토닉. 그래서 여기서 C 장조니까 C 메이저니까 C 메이저 펜타토닉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 메이저 펜타토닉은 이렇게 패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클 오브 핍스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펜타토닉 그 코드입니다. 펜타토닉 노트입니다. 노트는. 근데 F만 제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F만 제거하고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요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이 펜타토닉의 음입니다. 이거를 그 기타 지판에 이런 식으로 치는 것이 펜타토닉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글을 쓴 이유는 펜타토닉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긴 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게 유튜브도 제가 살펴보고 외국의 유튜브도 보고 그 다음에 그 국내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전부 이 펜타토닉 스케일에 보면 C 메이저에도 이 포지션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돌아갈 수 있고, 이게 한 5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패턴을 패턴 1, 패턴 2, 패턴 3, 패턴 4, 패턴 5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별로 포지션 1, 포지션 2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원리가 있겠죠. 근데 제가 원리를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이 글인지 중심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C 노트가 여기 있는데, 이 C 노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펜타토닉 스케일이 이루어지면 C 패턴이다. 이렇게 좀 부르는 게 좀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턴 자체는 C 메이저 C 패턴 펜타토닉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모드를 나중에 저도 모드를 좀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C 아이오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드 이름이 C 아이오니안. 그래서 모드로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음으로도 C 메이저 C 패턴 펜타토닉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C 메이저 펜타토닉은 또 동일한 걸로 A 마이너 펜타토닉하고 이제 동일한 그거를 씁니다. 근데 이제 출발점을 어디서 하느냐, 그 다음에 코드에 따라서 어떤 랜딩이라고 그러는데, 랜딩을 어디서 하느냐. 랜딩이라는 거는 이제 코드가 어떤 짚어질 때 어떤 좀 멈출 수 있는 부분에 가서 어떤 음을 치는 것, 이것이 랜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코드에서 음을 친 거하고 그 코드하고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음악이 참 멋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쓰이고, 그래서 뒤에 백킹으로 A 마이너로 이제 백킹이 돌아가느냐, 백킹 트랙이, 그러니까 사운드가, 그 다음에 C 메이저로 이제 백킹이 돌아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출발점이라든가 랜딩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리하면은 상당히 기타 솔로잉 할 때 실제 곡하고 잘 어울리게 이렇게 솔로잉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간 5개의 C 메이저의 펜타토닉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블로그 글로 올렸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또 올려 그러는 게, 이제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메이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이너 펜타토닉도 있지 않습니까? C 메이저의 내추럴 마이너는 이제 A 마이너죠. 내추럴 마이너인 걸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이너 펜타토닉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메이저마다 D 메이저, E 메이저 이런 식으로 각
그거마다 또 그 노트가 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음을 이제 표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그래도 제가 좀 짧은 시간 내에 기타도 배우면서 이렇게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이 블로그를 올린 이유는 물론 다른 분들도 물론 전문가분들은 이게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만 기타를 처음 배우시거나 또 조금 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이론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때는 좀 제 생각에는 참고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참고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를 위한 거죠. 제가 이렇게 이 글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론적으로 알아나가는 거를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이제 제가 궁금할 때 이 블로그 사이트를 제 스스로 한번 찾아가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은 이 블로그 사이트를 찾아가 가지고 보면은 또 생각이 나고 그렇게 또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려면은 구글에서 C9sis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검색 결과에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들어가셔서 일상생활과 생각 요 카테고리로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문가 분들께서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좀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적을 좀 해주시고 또 초보자분이나 또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한번 가서 보시고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